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열렬히 박수쳐줄 것이다. 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에 가장 잘 부합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원래부터 찬란한 문화와 기술을 가진 국가였지만 그간 실력에 비해 과소평가받아왔던 게 사실이고, 한국의 경제와 문화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한의학이 있습니다. 사실 한의학은 아직 국내에도 일부의 반대 여론이 있는 의학이죠. 하지만 한의학은 서양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많은 병들을 치료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지금 한의학은 마치 한복처럼 국내보다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외국의 수많은 한의원들이 개원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동양인들이었던 전과는 달리 이제는 서양의 현지인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식해서 외과적인 수술의 부작용이나 약물의 거부 반응 등의 염증이 나서 자연 그대로의 약을 쓰는 한약에 매료돼서 등 각자의 이유로 한의원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으며, 한의학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자신의 불치병을 한국에서 치료하다가 상당히 곤욕스러운 경험을 했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인으로 이번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의 교환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무척이나 설레기도 했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한국으로 오게 되어서 제 자신이 몹시 자랑스럽기도 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몇 주간은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그동안 정말 먹고 싶었던 한국의 엽기 떡볶이나 곱창, 닭발 등 이것저것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갑자기 배에 못이 박힌 것처럼 엄청난 답답함을 느꼈고, 그날을 계기로 제 한국 생활 모든 게 꼬여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부터 만성 소화불량을 앓고 있었고, 미국에서 기름지고 짠 음식을 먹다 보니 상태는 계속 악화돼 가고만 있었죠. 그러다 저는 한국으로 온 것이고, 이런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맵고 자극적인 음식만 먹다 보니 결국 위에 과부하가 걸린 모양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최대한 자극이 덜 되는 음식만을 먹으려고 노력했으나 더부룩한 기운은 가시질 않았고, 뽀얗던 제 피부에는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한 피부색도 점점 검게 변하고 있었죠. 저는 매일같이 컨디션이 안 좋았고, 피부도 날이 갈수록 안 좋아져서 자신감도 의욕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친하게 지냈던 한국인 친구들과도 점점 만나지 않기 시작했죠. 그러다 한 한국인 친구가 저보고 요즘 소화가 안 되지 않냐며 물어봤고, 저는 화들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대답하게 되었죠.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의사라면서 요즘 제 컨디션도 안 좋아 보이고 피부도 많이 상한 것 같아 보여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자신도 똑같은 증상을 겪은 적이 있고 아버지께 치료를 받고 괜찮아졌다며 자신의 아버지께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제안에 저는 엄청난 갈등이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한국에는 서양의학과는 다른 부류의 전통의술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인답게 서양의술만을 전적으로 맹신했고, 한국의 의술은 전부 사기이며 이런 치료를 받는 한국인들이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라면 제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날려버리게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제가 버틸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 저는 그냥 친구 손을 잡고 한의원에 가게 되었죠.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의학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차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침을 잘못 맞고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 제 친구들을 전부 데려갔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의사인 친구 아버지를 만났고,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 알겠다며 일단 양말을 벗고 누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의 말을 순순히 따랐고, 그는 제 얼굴부터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바늘이 제 몸에 꽂히고 곧이어 손바닥에도 침이 꽂히던 찰나 저도 모르게 트림이 나와버렸고, 이 트림은 주체가 안 돼서 저는 거의 3초는 트림을 했던 것 같아요.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친구들은 이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이건 누가 들어도 트림 소리였고 저는 결국 커튼 밖으로 킥킥대며 웃는 제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수치심을 느껴야 했죠. 저는 괜히 트림이 아닌 척 트림과 비슷한 소리가 나는 굵은 헛기침을 연달아 냈지만 그럴수록 제 친구들의 웃음소리만 커질 뿐이었어요. 어쨌든 이어서 친구의 아버지는 제 발에도 침을 놓기 시작했고 발에 두 번째 침이 놓였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그만 방귀를 뀌어버렸어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방귀라 관략근에 힘도 못 줬기 때문에 한의원에는 풍선이 터졌을 때나 나는 빵 소리가 났고 친구들은 또 박장대소하며 뭐라고 케이트의 방귀 소리 때문에 못 들었는데 크게 좀 말해줄래? 케이트 방귀 냄새 때문에 코가 마비됐는데 나도 마비된 코에 침 좀 맞고 가야겠다 라며 대놓고 저를 민망하게 했어요. 이건 한의학을 의심해서 친구들을 떼거지로 데려온 제 불찰이죠. 또한 도저히 못 참겠는지 연신 쿨럭대는 한의사 선생님을 보고 정말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나 수치심과는 별개로 침을 맞고 나니 정말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상쾌한 느낌이 들었고 마치 새로운 위를 이식받은 것처럼 저는 정말 뭐든지 소화시킬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제게 이런 기적과도 같은 치료를 해주신 친구의 아버지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고 그는 막혀있던 것들을 뚫어내긴 했으나 쉽게 체하는 체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므로 한국 음식이 아무리 맛있더라도 자극적인 음식은 적당히 먹으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자신의 딸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한약까지 공짜로 지어주시고 치료비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날 이후 제 아기 같았던 피부는 급속도로 원상복구됐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져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었어요. 저는 이날의 경험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고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준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지금도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는 사람들 중에 병원에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다면 꼭 한국에 와서 한의사의 치료를 받아보길 추천드릴게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의사의 침을 맞다 보면 갑자기 땀이 난다거나 하는 예상치 못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몸 안에 축적되었던 안 좋은 독소들이 다소 민망한 곳으로 빠져나가서 굉장한 곤욕스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 조기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한의원에 간 적이 있네요. 전 그저 반신반의한 채 팀 동료의 손에 이끌려 한의원에 갔는데 침 몇 번에 돌아가지 않던 허리가 완전히 고쳐져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일반적인 병원에 갔다면 그저 아무런 조언도 얻지 못한 채 진통제 몇 알만 받았을 만한 부상도 한의원에서는 몇 분 만에 치료가 된다는 게 신기해. 도대체 한의학의 원리가 뭘까? 내가 처음 한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미국의 수영선수 펠프스가 침과 부항으로 통증 치료를 한다고 밝혔을 때부터야. 최고의 수영선수인 그가 굳이 이런 생소한 치료를 선택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한국에서 축구 코치로 일하고 있고 부항 치료는 내가 정기적으로 받는 치료야. 이건 근육통에 정말 효과가 좋거든. 실제로 한국인 운동선수들은 한의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 한의학은 한국에서도 아직 호불호가 갈리는 의학이라고 해. 이렇게 불완전한 의술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받을 가치가 있는 걸까? 글쎄, 한국인들은 오히려 자국의 문화를 더욱 비판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자신들의 의술인 한의학을 너무 맹신했다면 나는 절대로 한의학을 믿지 않았을 거야. 저도 한의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처음에는 한국에서 발명한 의학이라길래 못 믿었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한국이 발명한 의학이라니 뭔가 신뢰감이 가는 것 같아 놀랍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언제 이렇게 뒤바뀐 거죠? 한국에서 침을 맞아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의학이 지금껏 유명세를 떨치지 못한 이유는 한국의 과소평가된 국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지금의 한국이라면 한의학이 전 세계로 퍼질 날도 머지않은 것 같아. 한의학은 대체 뭐 하는 의학이죠? 설마 중의학을 한의학이라고 말한 거라면 반드시 사과하기 바랍니다.
아시아에서 발명한 의학은 중의학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말이에요. 아시아의 모든 의학은 중의학에서 파생된 의학일 뿐입니다. 제가 사는 인도에도 아유르베다라고 불리는 전통의학이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독자적인 의학이 있겠죠. 아시아의 의학이 전부 중국 의학에서 나왔다는 당신의 주장은 굉장히 무례하게 들리네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